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아스코 GI 발표 연구 초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죠. 17일 기준으로. 자, 리보세라님 병용요법 관련해서 간암치료, 유망치료 옵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언급들도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출장을 갔다 온 진양곤 회장이 자, 현지에서 상용화 관련되는 준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독려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재료가 뭐 좋은 쪽, 그 다음에 수급상에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여러 있죠. 최근에 이제 수급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뭐 10이라든지 BW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어제 16일 날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두 달 동안 12월 달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00만 주 정도 가량 물량 부담이 3만 원대 이제 초반 부분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번 주 재료는 결국은 이제 아스코 GI 관련되는 부분과 진양곤 회장의 뭐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이런 이제 지역 증권사 영업점 IR 이 부분에서 어제도 이제 저녁에 제가 뭐 올려드렸습니다만, 자, 그 부분들의 어떤 영향과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지금 1월 달에 전 세계 지금 최악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들의 어떤 매도가 이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경계심들이 계속 이제 미국에서는 근데 3월 달 금리 인하 관련되는 기대감들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둔화되지 않는데 유독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치면서 자, 이 부분들이 백오데이션을 만들면서 현물을 이제 프로그램 매도하면서 대형주의 영향을 계속 미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흐름들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요, 아스코 GI 관련되는 초록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현지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아스코 이제 GI 관련되는 부분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이제 발표는 이제 19일 정도 현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이죠. 압스트랙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스테판 첸 이제 그 홍콩 중문대 이제 교수의 이 프로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의 어떤 아웃컴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와 안트 보겔 이제 이 박사가 이 간기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을 상세히 이제 분석한 어떤 결과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되는 이제 기사의 부분들이 이제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간 기능에 관계없이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간암 치료에서 유망한 옵션이 될 것임을 보여줬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독일 안트 보겔 이제 교수가 리보세라님과 캄리주막 관련해서 글로벌 3상 임상을 토대로 환자의 간 기능 상태에 따른 치료 효과를 세부 분석하고 난 다음 이와 같이 평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상의 어떤 부분들의 어떤 대상자를 좀 세부로 이제 확대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초록은 이제 전체 발표 내용에서 핵심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이 상세 발표는 이제 19일 날 이 포스트 세션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리보세라는 병용요법이 간암 환자의 간 기능, 그러니까 간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어떤 환자 비율 자체가 발견됐을 때 60%가 넘고, 이런 부분들이 기저질환으로 뭐 간경변이라든지 뭐 간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치료가 진행되다 보니까 간암 치료와 동시에 이 간 기능을 살피는 어떤 부분들이 치료 옵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 이제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간암의 이제 병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뭐 1기다, 2기다, 3기다, 3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환자의 이제 간 상태를 이런 부분하고 이제 결부시키는 것이 1964년도에 나왔던 이제 차일드 퍼가 이제 전통적인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뭐 복수라든지 내병증이라 이런 주관적인 어떤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러니까 간의 손상 정도가 어떤지 평가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2014년도에 이제 RB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누어서 치료할 때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 기능에서 RB 1, 2등급,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그러니까 1등급은 이제 간 기능 자체가 좋은 거죠. 2등급은 좀 떨어진다. 3등급
2등급은 정말 많이 좀 뭐 안 좋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 2등급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간 기능이 보통 이제 좋은 1등급이라든지 차일드 포도 뭐 A, B, C 따질 때 A 정도를 가지고 이제 기존의 치료제들, 특히 이제 전신 치료제들이 많이 임상을 해서 이제 처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리보세라니까 이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RB 등급으로도 이제 그 간 기능이 좀 좋은, 아니면 좀 나빠진 상태에서 상관없이 실제로 이제 모든 환자에게 유효성을 좀 입증했기 때문에 기존의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우위를 쓰기 때문에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을 이 키어 오피는 니드가 이번 이제 아스코 GI에서도 이제 발표된다. 그럼 상당히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 일부 저하된 RB 1등급 관련되어서 이 전체 생존율 중간 값이 23.9개월 정도, 소라페닙 대비해서 15.4개월 대비 월등히 지금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RB 2등급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3상에 관련되는 이제 임상 자료들을 이렇게 간 기능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제 데이터들을 새로 이제 평가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좀 더 떨어지는 2등급에서는 19개월하고 이제 12개월이니까 여기서도 상당히 이제 우월한 어떤 격차로 이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보다는 이제 뭐 19개월이니까 몇 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교 대상보다는 상당히 위에 있는 데이터 값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 환자, 특히나 이제 전신요법을 써야 되는 환자는 대부분 이제 RB 등급이 2등급으로 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 손상 정도 자체가 좀 떨어지는 어떤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이제 1차 치료제 썼을 때 리보세라과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빠르게 이제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로슈 제품의 2등급 환자에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네. RB 등급을 써가지고 이제 로슈의 인브레이브 150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런 어떤 부분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리보세라과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있다. 그리고 자, 이번 연구에는 이제 뭐 스티븐 첸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페이의 그 안리청 교수 이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레바의 장성훈 부사장 여기죠. 여기도 좀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초록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유망한 환자 중심의 이제 아웃컴 관련되는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65세 미만, 65세 이상, 약물 투여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퍼티거라든지 뭐 통증, 식욕부진 여러 이제 지표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미만에서는 피로와 통증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환자가 이제 실제로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데 14.8개월로 소라페닙 대비해서 요것도 굉장히 큰 차이. 최근에는 이런 포스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통증하고 식욕부진에서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 이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이제 임상에서 이제 성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리보세라인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비교 대상 대비해서 환자군에서 느끼는 것들도 지금 위에 나왔다는 거죠. 이번 이제 요 관련되는 연구에서는 스티븐 첸 교수 주도고, 그 다음에 이제 안트 보겔도 여기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오마르 카셉 이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참여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진양군 회장이 그 국내 이제 IR 하기 전에 급히 이제 지난주에 뭐 미국 방문이 있었다. 출장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엘레바의 상업화 관련되는 준비를 더 이제 가열화 시키고 있죠. 인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번 어제 이제 IR 쪽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캄넬리주막의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이제 서울 IR 때도 이야기를 언급했고 이번에도 다시 언급을 했는데 순조롭게 종료되었다. 항서제약이 이 부분을 이야기해줬죠. 그래서 순조롭게 종료되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 뭐
예, NOI나 그 다음에 VAI 그러니까 NAI나 VAI 관련되는 부분은 적격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VAI 관련되는 부분이라도 15일 내에 적격하게 이제 뭐 답변을 하게 되면 최종 FDA에서 나오는 EIR 보고서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오늘은 언론사에서도 요 기사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말에 벌어지는 최종 점검회의,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의 어떤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이제 신약 허가를 확신하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출시를 거의 뭐 3개월 이내에 지금 하겠다를 해서 상업화에 대한 또 속도전으로 지금 이제 행보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전문의와의 미팅, 키오피니언을 대상으로 하고 마케팅 전문 인력도 면담을 뭐 직접적으로 이번에 뭐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엘레바가 이미 6,000명에 달하는 전문의 대상으로 이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영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 마케팅하기 위해서 80명 정도로 이 규모를 확대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HLB 그룹의 신경제 대외협력부 상부가 국내 기업이 항암제 분야에서 FDA를 허가받은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받게 되면 사상 최초로 항암제에서 FDA 허가를 받고 또 허가의 목적이 아니라 블록버스터의 어떤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가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저평가에 있는 사실이다. 진양훈 회장도 뭐 어제 IR 때도 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5월 이내 신약 허가가 가시하게 되면 이 글로벌 항암제 개발 기업에 걸맞는 주가 수준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